안녕하세요. 일산 풍동에 사는 32살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의 조언을 얻을 목적으로 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어 가고요. 지금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사실상 거의 이혼 수순을 밟고 있어요. 합의냐 소송이냐가 문제지요.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로 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의견으로 듣고 싶네요. 저 결혼 당시에 부부 두 사람 모두 사회생활 기간이 짧았던 상황이어서 모은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같이 벌어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27살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할 때 아빠 안 계신 거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생각했는데 친정엄마는 괜히 제가 흠잡힐까봐 있는 형편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엄마 외갓집이 부잣집이라 물려받은 유산도 있었고 아빠가 남긴 재산도 있어서 가정 형편은 좋았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처지에 맞게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받아서 샀어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모두 친정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가전과 가구 등 혼수 또한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저희 상황을 아는 엄마가 저희가 일단 가진 게 없지만 시작은 해야 하니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상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 자제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혼세 치르는 게 처음이라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 엄마 친구 딸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집이며 차며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혼수만 해오라거나 몸만 들어오라는 식으로 시집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반대인 경우인 집도 있겠죠. 반반 결혼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엄마는 시모 말에 아무 뜻 없이 대답하셨는데요. 제 서방은 우리 딸한테 걱정 없이 장가 잘 오는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남자니까 집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 나은 쪽에서 더 보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모는 우리 엄마가 걱정 없이 장가 잘 오는 거라는 말이 거슬리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남자들 해오는 거 없이 편하게 장가 간다 생각하면 기분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었고 저희 쪽에서 더 해가는 걸 마음 쓰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져서 자세한 의논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심상치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혹시 우리 집 무시하는 거니? 그럴 거면 다 필요 없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아라. 나도 아쉬울 거 없어. 막말로 전세가 보태주는 거 가지고 사위가 장가 잘 오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날 밤 12시까지 붙잡혀서 어머니 하소연 듣고 저는 제 할 말하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혼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제 입장 얘기도 하긴 했죠.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래. 어쨌든 너희 어머니께는 내가 그 일로 기분 나빴다고 말씀은 꼭 전해드려라. 하고 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도 기분이 상하시긴 했습니다. 엄마, 내가 오해 없게 잘 말씀드리고 왔어. 엄마가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닌 거 아실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렇다고 아직 결혼을 안 한 남의 집 딸을 12시까지 앉혀놓고 뭐라 한다니. 그게 대체 뭐 그리 기분 나쁠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해. 속상해 서원.
엄마는 속상해 하셨지만 거기서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엄마에게 들은 말인데 두 분이 한복 맞출 때 한 번 더 만나신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대요. 일전에 제가 한 말은 최서방을 무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짧았던 제 잘못이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네 하면서 눈 아래로 내리고 새침하게 사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과받는 시모 태도를 보고는 저희 엄마도 속상하셨나 봐요. 사돈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결혼이 깨질 인연은 아니었는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에 예단이며 예물을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아예 안 하는 건 신경이 쓰이신다고 형식상 1,000만 원만이라도 하자고 하여 갖다 드렸고 어머니께서 그중 500만 원은 다시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전 이 부분도 당시에는 집과 혼수를 모두 친정에서 도움받은 상황이라 좀 안 내켰으나 친정엄마의 뜻이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그냥 결혼 생활 시작과 동시에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이혼을 맘먹게 된 건 우리 아이 출산 전부터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친정에는 도움 안 받고 시댁에는 도움을 드리는 상황이 계속 생겼는데요. 자잘하게 용돈 드리고 금전적 도움 드리는 거야 당연했고 심지어 시댁 차를 바꾸는데 돈을 보태달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치성으로 바꾸려는 건 아니었고 쓰던 차가 15년 이상 타던 거라 바꿔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갑자기 차를 보러 가자며 저와 남편에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차를 고르는데 우리 조언을 얻으려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여러 군데 차를 보시고 나더니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러시더군요. 기왕 바꾸는 거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데 너희들이 돈을 좀 보태다오.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태주면 될 것 같구나.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돈은 사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와준 덕에 그나마 모아놓은 것이고 대출도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1,000만 원은 좀 힘들고요. 한 500까지는 마련해 볼게요. 우리도 아직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1,000만 원까지는 무리예요. 솔직한 마음은 남편이 거절하길 바랬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저희 형편에는 부담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선뜻 500만 원을 보태겠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말은 못하고 속만 끓였습니다. 차례를 저와 상의하겠다고 얘기했다면 화가 덜 났을 것 같은데 확답을 해버리는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돈 문제는 아무래도 예민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는 제 생각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답을 들은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네가 버는 돈이 2배는 더 많은데 설마 너 마누라 눈치 보느라 그것만 보태준다 그러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 엄마는 너무 서운하다. 니들이 우리한테 다달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돈 모은다길래 엄마는 너희들한테 생활비도 안 받아 쓰는 거 몰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보태주던지 아니면 차 안 살란다. 딱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시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안 받는다 하셨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랑 생신 때 꼬박꼬박 용돈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챙겨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친정엄마는 제가 5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을, 30만 원을 드리면 50만 원으로 돌려주시면서 너네가 무슨 돈이 있냐고 어떻게든 가방에 몰래 넣어놓거나 계좌이체를 해주시며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으라고 돌려주십니다. 제 생일과 남편 생일 때도 축하한다며 친정엄마만 돈을 보내주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시고요. 물론 주고 싶은 것도 엄마가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마음이고 아들 키우는데 고생하셨으니 받으려고 하시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돈을 차바꾸는데 드리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평소에도 친정에서 용돈 받아서 시댁 갖다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시댁에서는 하나도 도움받은 게 없고 모두 친정에서 도움받았는데 억울한 것 같은 계산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대화를 해봤는데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냥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1,000만 원 보태드리자. 우리야 몇 달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면 되는 돈이잖아. 사실 너한테는 말 안 했는데 어머니가 나 결혼시키면서 며느리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 그냥 차 사는데 돈 보태드는 걸로 퉁친다 생각해. 저 그 말 듣고 어머니 이중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에서 거의 도와주다시피 한 결혼인 건 그새 까먹으신 건지 예단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돌려주신 것도 어머니였는데 말입니다. 받은 게 없다는 말은 뭐야? 나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치면 나는 뭐 하나 받은 거 있나? 반지 하나 없이 결혼한 며느리는 생각도 안 하시고 뭐가 어째? 난 모르겠다. 당신 마음대로 해. 같은 부모인데 친정부모랑은 어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용돈이나 물질적으로 자식들한테 받기만 바라시고 우리 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만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분명 생길 텐데 그때마다 시댁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때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500만 원 보태주는 걸로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시댁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은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 저 임신하고 있었을 때 시댁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망하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집도 아니고 시부가 조그만 1인 공장 하시다가 경영난에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 신청하고 지방에 내려가 다른 공장을 전전하셨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 안 하고 노셨습니다. 신호가 하나 있는데 서울로 회사를 다녀요. 그 월급에 의존하고 삽니다. 빚이라도 갚겠다고 살던 집을 급하게 처분했는데 그때 월세 보증금 모을 동안만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저희 집에 신호와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 허락이고 뭐고 거의 짐 써서 쳐들어오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가 저 임신 7개월 때였습니다. 남편하고 싸운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식구를 날름 집에 들일 수가 있는 걸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저를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우리 집에 계시게 해야지 별 수 있어? 당장 보증금 얻을 돈도 없는데 갈 곳도 없잖아. 아버지야 시골로 가신다지만 엄마랑 내 동생은 여기 있어야 하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집 팔기 전에 갈 곳 먼저 정했어야지. 빚 갚는 것만 생각하고 아들네 부부 피해주는 건 왜 생각을 안 하신대? 좀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나더러 앞으로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집에서 마냥 노시지는 않을 거야. 집안일도 도와주실 거고 애 낳으면 같이 봐주실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1년 정도만 참아보자. 저도 머릿속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강제 학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출산 준비하면서 맞벌이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랑 시댁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했고요. 금전적인 지원은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집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지경이 온 거였죠. 결혼해서 임신까지 한 채
시댁 식구와 같이 사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결혼이 후회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었네요. 엄마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소연아. 처가에서 시댁하고 문제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나서고 참견해도 못 쓰는 법이지만 이런 일에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주가회인 취급하는 것도 안 될 듯 싶구나. 아무래도 최서방이 갈수록 너랑 처가를 무시하는 것 같다. 너도 한마디 할 때는 확실하게 네 의견 말하고 확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갑자기 시모랑 같이 살자는 거 좋다고 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냔 말이야. 너 그냥 당분간 친정으로 올래? 엄마 말을 들으니 천것만 말을 얻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엄마 말대로 짐 싸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요. 결혼이라는 게 한 번 잘못되면 뒤집어 엎기 힘든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빼도 박도 못하게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아휴, 너는 나이 30이 먹도록 이렇게 애기인데 뭐 그리 서둘러서 시집을 보내겠다고 너를 결혼시켰나 모르겠다. 천천히 보내도 될 것을. 엄마가 그때 말릴 걸 그랬어. 이제는 애까지 가졌는데 단정 때려치워버릴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쩌니? 하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빠 없다는 게 흠될까봐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을 때 보내야겠다며 저 결혼 밀어붙이신 걸 엄청 후회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우시면서 속상해하는 거 보고 자식이 결혼 생활 힘들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건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엄마, 일단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싫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 퇴서방이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따로 살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참고 살아야지 뭐. 중간에 힘들면 또 방법이 생기겠지 뭐. 힘들면 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너 아기 낳으면 엄마가 가서 봐줄라니까. 그때까지는 너 몸 건강히 애 낳을 생각만 해라. 남편에게는 월세 보증금 얻을 돈이 마련되면 1년 안에라도 내보내는 것으로 약속받고 상황을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말았지만요. 사람 2명이 늘었다고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더 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비가 일단 2배가 더 들었습니다. 식비며 생필품비, 하물며 관리비도 같이 사는 사람이 늘면 더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태라고 준 돈 없었고요.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면서 사달라거나 남편 카드로 이것저것 쓰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도 문제였습니다. 원래 결혼 전부터 성격이 자기만 알고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살면서 보니까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우 없는 짓을 종종 해서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0대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옷이나 가방이 많습니다. 사치하듯이 모은 건 아니지만 한 번 살 때 좋은 걸로 장만해 오래 쓰자는 주의라서요. 처녀 때도 옷 입는 걸 굉장히 즐겨했고 결혼은 했지만 멋집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 드레스룸에 함부로 들어가 제 옷이나 가방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거나 뜯지도 않은 새 화장품을 가져가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그러고 말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드레스룸에 옷 갈아입으러 가는데 시누이가 쫄쫄 쫓아오더라고요. 언니, 옷 좀 구경해도 되나요?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나 없을 때 이미 몇 번을 들락거렸는데 새삼스럽지도 않았고요. 저는 옷 갈아입고 나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언니, 나 좀 봐봐요. 하길래 돌아봤는데 순간 욕할 뻔했습니다. 제 옷 중에서 하필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겨울 코트와 원피스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커버까지 벗겨서 입은 것도 지가 찬데 하는 말은 더 웃겼습니다.
언니, 옷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언니보다는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는 어차피 애 낳으면 한동안 입지도 못하잖아요. 언니 옷도 엄청 많은데 이거 져주면 안 돼요? 내 동생 같았으면 벌써 머리채 잡고 육지거리 했겠지만 남의 동생이니 최대한 참고 타이르려 하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입으니까 인물이 확 세네. 얘 아가, 이거 그냥 우리 현조 줘라. 너 어차피 살쪄서 팔도 안 들어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 좋은 옷 필요해요. 저건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이고요. 그리고 비싼 거라 제가 아끼는 거예요. 드라이에서 걸어놓은 거라 안 입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저한테 필요한 옷이에요. 하고 좋게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찌 비싼 브랜드는 귀신같이 알아봐서는 딱 가지고 나오는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쪼잔한 사람 취급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저 다음 주에 결혼식 할 때 입게 다른 옷 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제 옷을 신우이한테 빌려줘야 하는 거죠? 사이즈도 다르고 연령대도 달라서 입는 브랜드도 다른데 말입니다. 언니는 옷이 죄다 비싼 거네요. 심지어 속옷도 다 브랜드야. 언니 옷값 감당하려면 우리 오빠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죠?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옆에 있는 시모는 역정을 내며 아니 이게 그렇게 비싼 옷이야? 천조가리 하나를 몇십만 원 주고를 사다니. 예, 너는 돈이 썩어나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고치하느라 낭비하는 거 아니지? 진짜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옷이고 화장품이고 전부 제가 벌어서 산 제 거예요. 저 사고 싶은 거 제 돈으로 간간히 사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그 꼴을 보더니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한숨을 푹 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남편 따라 들어갔더니 남편이 그러네요. 당신은 시누이한테 그까지도 옷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주네만에 치사하게 구냐. 그러길래 내가 내 돈 벌어서 산 옷이야. 당신이 한 벌이라도 사준 적 있어. 내가 왜 내 돈 주고 산 옷 가지고 이런 타박을 들어야 하고 옷을 줘야 하는 거야? 당신 동생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 여자들이 전부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는 나도 짜증이 나서 그래. 남편과 그 일로 말다툼도 했고 결국 시누이는 그 옷을 제 옷방에 꺼내가서 신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 일뿐이었겠습니까? 그게 생각나는 사건만 이 정도였으니 제가 시모랑 신우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대로 언젠가는 따로 나가 살 거 생각하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부른 배 안고서도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며 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심지어 저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양수 터지는 바람에 병원에 급하게 애 낳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친정엄마가 저 산후조리를 해주시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2주 동안 조리원에 있을 형편이 안 되어서 일주일만 있다가 퇴원을 했고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저 산후조리를 도맡아 해주셨어요. 제가 몸을 추스를 동안 아기를 같이 돌봐주시기로 큰맘을 먹고 오신 거였습니다. 엄마 집은 은평구인데 일산하고 가깝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의치 않아 장기간 계실 거 생각하고 오셨죠. 엄마가 처음에 집에 오셔서 둘러보시고는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왜 안 온 줄 알아? 너 시집 식구들 같이 사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왔다. 근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야. 네 시모랑 신우는 대체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너 산후조리 하는 동안 집안살림은 어찌한 거야 대체? 적어도 너 아기랑 집에 오는 날인 거 알면 청소라도 좀 해놓으셔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제가 아기랑 조리원 퇴소하는 날에 집안 꼴이 엉망이었거든요. 시모는 어딜 나갔는지 집에 있지도 않았고요.
옆에 민망한 얼굴로 앉아있는 신랑에게 엄마가 한 소리 하셨습니다. 최서방, 자네 대체 우리 딸은 뭐 하러 데려간 건가?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자네라도 팔 걷어붙이고 청소를 좀 해놨어야지. 내가 없었으면 우리 딸 애 낳고 오자마자 성치도 않은 몸으로 타했을 거 아닌가? 엄마 호통에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집에서 안 싸던 네 애가 함께 지내면서부터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를 대하는 거 보고 나서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시모와 신우는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잖아요. 며느리가 자기 손주 낳고 왔으면 다른 부모라면 최소한 며느리 국 한 번은 끓여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바라는 거라면 최소한 손주 보는 거 안 싸던 둘이서 도와가며 할 수도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거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가 시모보다 3살이 많으세요. 나이 많은 게 유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안 싸더니 밥 차려주는 거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저 끼니 챙기겠다고 미역국 한 솥 끓이고 밑반찬 만드는데 어머니고 신우고 누구 하나 손 하나 보탠 적 없었습니다. 보탠 게 하나 있긴 있네요. 하는 족족 끼니 때마다 밥상 받아 먹었으니까 입은 보탰습니다.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엄마랑 애 보면서 씨름하는 동안 시모는 낮에는 마실 다니고 저녁에는 밥 먹고 들어 누워서 이럽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이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서 신우이랑 TV 보면서 시시덕거렸고요. 설거지 한 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신우녀는 퇴근하고 나서 자기 몸만 깨끗이 씻고 나와서는 먹을 거 없냐고 합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밥 차려주고요. 다 먹고 나서는 반찬 그대로 놔두고 설거지통에 자기 먹은 그릇만 퐁당 담가 놓습니다. 정말 같이 살면서 보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집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살살 집안일을 시작했는데 손목이며 어깨며 너무 아프길래 엄마 일을 전부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제가 행주라고 짜려고 하면 엄마가 소리까지 지르면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하지마. 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손목 나간다. 힘주지 말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마. 여자 몸 다 돌아오려면 최소한 100일은 지나야 하는 거야. 정말 엄마 없었으면 그 집에서 시가 식구들이랑 어찌 버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애 낳고 와서 바로 물에 손 담가야 했을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차마 사돈에게 집안일 시킬 수도 없으니 엄마도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닭 3마리를 사오셔서는 식탁에 올려놓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맨날 미역국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그러는데 이걸로 삼계탕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몸보신 좀 시켜야겠네요. 아유, 사오려면 넉넉하게 5마리 정도 사오시지 그랬어요. 요만한 연계 3마리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우리 소연이 먹을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애 낳은 사람은 미역국이나 먹으면 되지 뭘 삼계탕을 먹나요? 그냥 3마리만 푹 구워주세요. 어머니가 저러는 거 보고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여기 부엌대기도 아닌데 왜 엄마한테 당연한데 삼계탕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자기네들만 먹을 걸 말입니다. 엄마는 기분 나쁘신 거 티도 안 내고 닭을 푹 삶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는 바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이따가 애들 오는 대로 상 봐주세요. 씻고 나와서 먹어야겠네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럼 상을 3번 차려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정엄마 여기 와서 제 끼니에 아이 봐주시고 시댁 식구들 밥상까지 차리시느라 100일이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우리 엄마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았던 건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곧 나갈 사람들이고 엄마도 계속 같이 있을 건 아니니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죠.
참았던 마음이 폭발하고만 사건이 얼마 후에 생기고 말았는데요. 집안일이 끝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식구들이 많으니 저희 집은 세탁기를 거의 매일 돌렸습니다. 아기 빨래는 따로 했고요. 엄마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개고 있는데 시모랑 신우는 거실에 같이 있으면서 엄마가 빨래 개는 거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거들다가 너무 부하같이 밀어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빨래만이라도 좀 골라서 개어주세요. 두 사람 빨래만 해도 한 바구니인데 저희 엄마가 다 정리해 주셔야 해요? 하면서 아가씨 쪽으로 빨래를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밀어놓은 빨래를 다시 저한테 밀어넣는 겁니다. 언니, 저 방금 퇴근해서 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방금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일을 꼭 시켜 먹어야겠냐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태도라 저도 성질이 나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도 참다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 몇 달 동안 여기 계시면서 혼자 동분서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엄마가 이 집 식모냐고요. 왜 밥 차리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우리 엄마한테만 떠넘기고 두 사람은 놀고 먹고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먹었으면 치우는 건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옷은 자기가 정리하는 거 기본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화내는 거 보고 말리셨습니다. 어머 얘 소연아. 엄마 괜찮아. 그만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 응? 아니 엄마.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엄마가 나 도와주려고 온 거지. 여기 시어머니랑 신을 뒤치다거리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다들 너무하네요.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 애 낳고 한 번이라도 우리 애 기저귀 갈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뜩이나 이 집에서 바글거리만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적어도 눈치는 좀 보고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도끼 눈을 뜨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왜 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니? 너 그동안 우리 꼴 보기 싫어서 참고 사느라 아주 힘들었겠다. 며느리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이런 대접 받자고 아들내 있는 게 아닌데. 어머니 여기 계속 사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두 분이 자금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애초부터 같이 살지 말았어야 했네요. 저는 말 나온 김에 그만 따로 살고 싶다는 제 속마음도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시모와 시누이가 기분이 나빠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겠거니 예상했는데요. 제가 간과했던 것이 우리 시어머니 뇌구조가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었네요.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구나. 네 엄마 집 말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 이러시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 집은 왜요? 아니 생각해보니 안 사던 집이 비어있잖니. 그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지금은 여기 와 계시고 말이다. 어머니 설마 지금 저희 엄마 집에 가 있겠다는 말은 아니시죠? 왜 아니겠니? 나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마는 사돈 댁에서 우리 딸이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겠구나. 예, 나랑 우리 딸 너희 엄마 집에 당분간 지내면 어떨까? 아니면 네 시누만이라도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네 엄마 가시고 나면 우리 딸이랑 둘이 사는 것도 심심치 않고 좋겠다. 그렇지? 지금은 비어있으니 내려놔도 상관없을 거 아니냐. 어머니 말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기막혀 하셨고요. 어머니, 지금 하는 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세요? 이 집에서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편하게 사셨으면 여기서 그만하셔야죠.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어머 언니,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어차피 빈집에 우리가 가서 있는 게 뭐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요. 기분 나쁘네 정말. 각자 나름의 이유로 서로 기분이 상한 그때 남편이 언성이 높아지는 걸 들었는지 그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들 왜 그래? 당신 또 왜 신경질을 부려? 들어보니 집에서 나가라 어쩌라 하는 말 들리던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딱 보니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네 집 식구들 편 들어줄 각이길래 할 말하자 싶어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나가라 그랬어. 솔직히 배부른 와이프한테 당신네 식구들 치닥거리 하게 한 거 생각만 해도 분하고 화나는데 참는 거야. 근데 애 낳고 나서 당신 대체 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 와서 애 봐주고 집안일하는 동안 당신 엄마는 우리 엄마 가정부처럼 부려먹게만 했어. 알아.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뭐야?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고작 몇 달 같이 살았다고 시어른한테 나가라는 말을 해.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라고. 그래서 당신 엄마는 나 애 낳고 힘들 때 뭐 했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 당신 어머니랑 동생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뭐? 나가긴 누가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남편과 신랑이 하고 있는데 시모는 시어른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며 화내셨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셨네요. 그만들 해라. 최서방, 자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았네.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나 우리 딸 마음고생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네. 자네가 식구들 데리고 나가줘야겠어. 우리 딸은 아기도 봐야 하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아니, 장모님은 말려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엄마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고 있던 시모 얼굴이 걱정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험한 꼴 더 보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 거 알지? 당신은 집도 없으면서 염추도 같이 물에 말아먹었니? 내가 돈 없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염치 없는 건 못 참아주겠다.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도장이나 찍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시모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한술 더 하는 말을 듣고 시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소연이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애 있어도 이런 집구석에서 참고 살라는 말 엄마는 못하겠다. 그냥 이혼해. 혼자서도 애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네가 엄마도 있고 직장도 든든하게 있겠다. 집 있겠다. 뭐가 걱정이냐? 당장 이 결혼 때려치워. 이렇게 틀어진 마당에 한 집에서 얼굴 보고는 못 있겠네요. 다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 내 돈 들어간 집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모는 엄마의 말을 듣더니 뭔가 일이 잘못되어 왔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러더군요. 아이고 사돈. 오늘 일은 일단 서로 감정 상해서 심한 말이 오고 간 것 같네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타이를 테니까 그런 말 마세요. 이혼이라니요. 애가 있는데 이혼이 쉽답니까? 그런 말 마세요. 이 집에서 제일 문제가 사부인입니다. 대체 우리 딸을 왜 그렇게 괴롭히시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저 지금이라도 우리 딸 이혼시키렵니다. 시간 드릴 테니 이 집 비워주세요. 오늘은 우리 딸 데리고 내 집으로 갈 거니까 그리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엄마 말대로 짐을 꾸려서 아이까지 데리고 엄마 집으로 운전해서 왔습니다. 차도 제 명의였으니 당연히 제가 끌고 왔고요.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애원하듯이 엄마에게 사정했는데 저희 엄마 본적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글 따로 대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네가 설마 애까지 달고 이혼할 수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급하게 집 나와 몇 달 지난 지금까지 별거 상태입니다. 그 후 그 집은 새 놓으려고 내놨고요.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찢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의 위자료까지 낼 준비해야 할 거라고 말한 상태고요. 조용히 양육비만 주는 걸로 끝내자고 했는데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어차피 이혼은 확정인 것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아마 최대한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하려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한다고 하자 자기 아들이랑 손주 인생을 둘 다 망쳐놓는다면서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저는 두 사람 인생 생각해서 제 인생 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요. 이혼은 할 겁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니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방법은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소송이든 합의든 이혼 방법이 문제죠. 이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조언보다는 앞으로 제가 아이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싶고요.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아이 데리고 이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집 식구들하고 사는 것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아요. 이혼 결심은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저의 10월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별로 유쾌하지도 않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